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랩에서 EPP 제품군에 대한 기획을 맡고 있는 정광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항상 식사한 다음의 세션이 가장 힘든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아마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듣는 세션이라서 좀 어렵진 않으실까 걱정은 됩니다. 다만 걱정하실 거가 없는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일 거라서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편하게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주제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세션의 마지막 부분 되시면은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의 소주제로 좀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실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올해 5월 달 정도에 가트너에서 관련된 전략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 전략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트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Preparing Endpoint Security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를 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현재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웃룩 포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앞으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가 나아가야 될 방향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심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요약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인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업무 환경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과거의 업무 환경은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라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실제 업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비즈니스 형태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통적인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업무 환경은 급속하게 팽창되면서 이제는 회사의 업무 환경은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근로자가 있는 곳이라면은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에서나 실제 업무가 할 수 있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재일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와 사스 서비스 등 다양한 인프라가 활용되고 있고 이런 업무 환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죠. 네. 그럼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보완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고민은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는 포괄적인 보안 제어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보안 요구사항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업무가 확대되면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한 요구사항조차도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성 코드가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때문에 악성 코드는 엔드포인트로 유입되는 악성 코드를 잘 탐지하고 차단하고 치료하는 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실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가 거기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하면 됐었던 거죠. 물론 악성 코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가 되고 새로운 그 악성 코드가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거는 디바이스 안에 들어오는 기준으로 잘 탐지하고 이것들을 차단하고 치료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 요구사항이었던 것에 반해서 현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몇 가지 위협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요. 다양한 형태,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 또 혹시 익스토션 웨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를 강제로 갈취하고 갈취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박하는 사례의 위협 공격들을 다 익스토션 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랜섬웨어에 의해서 2차 공격으로 잠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익스토션 웨어라고 정의해서 최신의 위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신원 정보에 대한 유출을 통해서 다양한 신원 도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재 가장 위험한 위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이메일에서 많이 유입된 형태이지만 피싱 형태로 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공격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격들. 지금 살펴본 이 네 가지에 대한 위험만 보시더라도 과거처럼 엔드포인트만 잘 들여다보고 엔드포인트만 잘 대응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업무 환경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엔드포인트와 연결되는 다양한 인프라 또는 관리되고 있는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인프라에 대한 엔드포인트도 실제 모니터링하고 보안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보호해야 될 영역을 엔드포인트에서 지금 보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환경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환경에서는 인프라 전반에서 보안을 함께 고민해야 될 포괄적인 보안 제어, 그것을 어떻게 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포인트가 아닌 일단은 이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를 고민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고민이 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고민 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늘어나고 있는 보안 도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환경 확대된 만큼 보안 도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안 도구를 활용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인원은 한정적이고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 많은 보안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두 번째 고민은 조직의 보안 사일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도구가 확대됐으면 그만큼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 사용자나 또는 그 조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해서 발생되는 리스크 중 하나는 다른 보안 솔루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관성 없는 보안 정책이나 운영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될 수 있는 보안 홀이나 충돌에 관한 리스크가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조직의 보안 사이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통합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 측면인데요. 어떻게든 보안도가 늘어났으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잘 컨트롤하고 보안을 활용하려고 우리는 계속 통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전략과 목적에 대한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제품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다면 과연 통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현실적인 우리의 고민까지도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가트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에서는 최신 IT 인프라 전반에 일괄되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보안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중심 키워드로 얘기하는 게 디바이스, 아이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각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에 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망 측면에서도 2019년까지 조직의 50%가 포괄적인 워크스페이스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을 도입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더 이상 엔드포인트는 보안 제품 개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무한히 많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것들은 플랫폼 개념으로서 도입을 검토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럼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뭐지? 어떻게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권장 가이드 4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보안을 위한 보안 제품 도입을 검토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인데요. 단말 중심, 과거의 단말 중심의 IP나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용자 관점에서 실제 내가 보호해야 될 보안 이벤트가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보안 이벤트가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보안을 대응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것들의 관점의 변화 측면을 바라보고 보안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보안 구성 요소 평가를 위해서 조직의 보안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또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지원되는 그런 보안 제품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보안팀에 대한 구성 측면인데요. 보안 운영의 그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운영 사일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통합 보안팀에 대한 운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보안도가 늘어났고 각 보안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자기가 담당하는 것만 이렇게 좁은 시야로 바라본다라면은 전체적인 조직의 전략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보안 제품에 대한 정책만 세우고 이 부분이 조직에 대한 보안을 할 수 있는 측면하고는 반한 어떤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트너에서도 통합 보안팀의 구성, 팀으로 구성이 어렵다면 TF를 발족하더라도 조직 전체에 대한 전략 방안을 가지고 실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 방법에 대한 선택인데요. 아무리 좋은 보안 제품도 내가 구매하고 내가 그냥 썼을 때 우리 조직도 그렇게 잘 보완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트너에서는 Consolidated, Converged, Cross Across System,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라고 하는 네 가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지금 여러분의 조직의 상황과 조직의 보안 전략에 맞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접근 방법 선택하라고 가이드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잡성을 줄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복잡성에 대한 줄이기 측면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혹시라도 아직도 EPP와 EDR을 각각의 보안 제품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각각의 보안 밴드를 통해서 운영하는 조직이 있다라면은 바로 그 부분부터 EPP 플랫폼을 통해서 EPP와 EDR부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잡성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보안은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플랫폼 형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조금 막연하시죠?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가 그럼 어떤 것들이 기술적으로 녹여져 있을지라는 조금은 막연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측면에서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트너에서 얘기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의 코어 컴포넌트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를 할 수 있는 코어 컴포넌트를 총 세 가지의 핵심 주제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측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미 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는 실제 접속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접속 제한과 제어를 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엔 이메일을 통한 위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메일조차도 이메일 시큐리티 플랫폼 형태로 해서 단순히 컨텐츠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과거에 진행됐던 피싱이나 스팸에 대한 것도 통합적으로 메일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컴포넌트들이 실제적으로 보안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와 또한 아이덴티티와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그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연동이 돼서 말씀드렸던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핵심 컴포넌트로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콘솔리데이티드에 대한 방법은 통합된 단일 벤더의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를 활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벤더가 하나의 관리 콘솔을 활용하고 단일 정책으로 복잡성을 최소화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단일 데이터 레이크나 통합 대시보드, 단일 정책으로 설정 및 통합의 복잡성을 줄여서 관리와 운영성의 편리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콘솔리데이트 웨이를 하고 있고요. 요약하자면은 싱글 벤더, 원 콘솔, 싱글 폴리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단일 벤더가 다수 보안 제품을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얘기합니다. 각각의 보안 제품별 관리 콘솔을 사용해야 하고 정책도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제품들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걔네들을 엮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콘솔리데이티드의 방식보다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콘솔리데이티드 방식보다는 다소 좀 느슨한 통합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싱글 벤더, 멀티 콘솔, 멀티플 폴리시라고 하는 측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클로즈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다수 벤더의 보안 제품을 활용한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베러 투게더라는 말 아시죠? 최고의 보안 솔루션을 각 영역에 다 꽂아놓으면 당연히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최고의 보안 솔루션을 각 영역을 염두에 두고 그 보안 솔루션들끼리 서로 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클로즈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 측면을 보시면은 멀티플 벤더, 멀티플 콘솔, 멀티플 폴리시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복잡하고 분산된 IT 환경에서 보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모델이 바로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라는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미 잘 표준화되어 있고 고급 API로 제공이 가능한 보안 제품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통합은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서 조직 안에서 진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구성에 대한 구성 측면을 본다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는 조직에서 그런 API를 가지고 직접 운영해서 통합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전문 파트너사의 SI를 통해서 내 조직 환경에 완전히 타이트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보안 운영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접근 방식 대비해서 지금 설명드린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한 단점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구성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높은 전문성과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구성하기가 또 어렵다는 단점도 같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런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것들의 네 가지에 대한 접근 방법은 지금 보여드릴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콘솔리데이티드는 싱글 프로덕트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의 플랫폼 개념에 대한 제품을 운영하는 컨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 복잡성이 감소가 되고 일관된 보안 정책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당연히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연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컨버지드에 대한 방법은 약간 유사한 방식이긴 하나 독립된 제품들을 그대로 다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콘솔리데이티드 방식 대비해서 다양한 보안 제품의 통합이나 보안 수준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동일하게 분리된 정책에 대한 관리의 복잡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클로즈드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완벽하게 보안 업계의 최고의 보안 제품으로 구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예비되어 있는 타이트한 연동을 통해서 강력한 사전 통합을 통한 호환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각각의 보안 벤더에 대한 솔루션을 활용하다 보니까 각각의 보안 벤더의 인텔리전스를 다 흡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을 다 구매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이나 에이전트 관리에 대한 복잡성과 또 비용에 대한 것들을 고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방형 표준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따르는 단점, 조직의 높은 보안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별도의 구매 프로세스와 초기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감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가 과연 뭐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한번 더 회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는 새로운 보안 시장은 아닙니다. 이미 흘러갔고 전환이 되고 있는 보안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보안 제품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보안 제품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 보안 업체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앞서서 제가 네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업체가 할 수도 있고 다수 업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례를 다 포괄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직 완전히 통합되거나 융합되지 않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막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력을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고민해야 할 때이고 그 시작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은 과연 저게 뭘까, 그 전략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 간략하게 좀 살펴보셨더라면은 현재의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를 위한 엔드포인트의 필수 요건의 측면에서는 첫 번째, 플랫폼 베이스, 두 번째, 유저 센트릭 관점, 세 번째, 인테그레이션 측면에 대한 세 가지 주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녹아들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를 할 수 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안랩이 EPP가 이 세 가지 형태를 어떻게 갖추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플랫폼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이미 백신이나 패치 관리 또는 그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단말의 취약점을 잘 평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품들, 또 이제 퍼스널 데이터 프로텍션에 의해서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들, 또한 디바이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실제 매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 마지막으로 EDI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의 CCTV 같이 엔드포인트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필요할 때 헌팅해서 볼 수 있는 제품들, 각각의 보안 제품들은 엔드포인트에서 어느 하나 뺄 수 없을 정도 중요한 보안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안 제품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 그만큼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EP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합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 안랩은 2018년도에 안랩 EPP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안 제품을 통합해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고요. 최근에 올해 7월에 디바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 추가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엔드포인트 제품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장점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은 첫 번째는 콘솔리데이티드 대시보드입니다. 중앙화된 가시성과 통합 관리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보완을 해야 되는 업무의 과중을 조금 더 줄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싱글 폴리시입니다. 복잡한 개별적인 폴리시가 아니라 일관된 정책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테그레이티드 리스판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안 활동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활동이 위협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현존하는 보안 제품들이 이벤트 확인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들이 좀 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랩이 EPP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지금 보시는 연계 규칙이라고 하는 특장점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계속 기능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보안 제품의 탐지나 상태에 대한 이벤트를 엔드나 OR 조건을 서로 묶어서 관리가 필요한 취약한 엔드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약간 플레이북 형태로 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의하고 있고요. 각 보안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대응 기능들을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필요한 기능만 묶어서 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스토리라인을 묶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보안 담당자가 정의하는 취약한 상태에 대한 것들의 대응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한 실제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바로 2시부터 트랙 L 바로 옆 세션에서 저희 기술지원본부 원나무 상무님께서 실제 이 기능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제 세션 끝나고 옆 세션으로 이동하셔서 경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유저 센터의 측면은 이제는 디바이스의 IP나 MAC이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보안의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조직에 대한 유저 데이터는 되게 다양하게 스플릿되어 있죠. 어떤 조직은 잘 되어 있고 어떤 조직은 심지어는 그냥 엑셀 파일로 조직에 대한 유저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 없이 다 EPP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타입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서로 사용자 데이터와 엮어서
보안 제품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사용자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인테그레이션 측면인데요. 당연히 시스로그나 API를 통해서 일반적인 심이나 SOA에 대한 연동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랩의 EPP는 이거 API 측면에서 좀 더 유연성을 좀 강조를 시켰습니다. EPP의 API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사용자, 담당자가 쿼리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양한 보안 제품에 필요한 기능들만 API로 바로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A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안랩 제품의 이기종 제품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연동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출시했던 XDR과 지금 막 준비하고 있고 곧 출시할 GTNA, 그다음에 이미 과거에 출시했고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는 안랩 트러스가드와 TMS, MDS와 SOA, ICM까지 단순하게 로그에 대한 연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연동까지 연동을 해놓고 있어서 안랩의 엔드포인트와 함께 운영하신다면 분명히 그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안랩의 EPP가 안랩의 이기종 보안 제품들과 어떻게 연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EPP와 XDR이 엔드포인트 가이성의 제공 및 리스폰스 강화 측면에서 연동한 사례입니다. 작년 출시된 안랩의 XDR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에서 안랩의 EPP와 EDR을 활용합니다. 그를 통해서 XDR에 대한 리스크 분석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고 XDR에서 보여줄 엔드포인트의 가시성 부분도 안랩의 EPP, EDR와의 연동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에 따른 XDR은 자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대응 측면도 XDR에서 다이렉트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대응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구성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EPP와 ICM에 대한 연동 사례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OT 환경은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뿐만 아니라 그 산업 제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IT 환경까지도 같이 고려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OT 환경을 OT 환경이라 부르지 않고 IT 환경과 결합되어 있는 CPS 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CPS 환경에서 어떻게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이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측면에서 안랩에서는 안랩의 EPS가 산업 제어 시스템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를 가져가고 안랩의 EPP가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그 운영과 실제 엔드포인트 가이성을 가져간 다음에 안랩의 ICM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통합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안랩의 EPS와 안랩의 EPP를 서로 연동해서 결국 좀 OT 환경에 대한 CPS 환경에 대한 엔드포인트 가이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과 네 번째 측면은 안랩의 그 트러스가드라고 하는 방화벽과 연동한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방화벽은 네트워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엔드포인트의 상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때 안랩의 EPP와 서로 연동이 되게 된다면 엔드포인트 환경에 맞게끔 실질적인 제어, 인터넷을 차단하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든지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취약한 엔드포인트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방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원격 시에 대한 엔드포인트 활용해서 VPN 통해서 연결되는 사례에서도 실제 VPN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올 때 그 VPN 연결되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성을 EPP가 평가해주고 취약하다고 평가됐을 때는 접속을 하지 않고 EPP가 다이렉트로 그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VPN을 통해서 내부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연동도 제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EPP, EDR과 MDS에 대한 연동을 통해서 의심 파일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미 EPP, EDR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위협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파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그때 바로 MDS라고 하는 안랩의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 분석을 하게끔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서로 교차해 가면서 연계해서 그 의심 파일에 대한 연계 분석할 수 있는 방안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안랩 EPP도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좀 오늘만큼은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Outlook for Endpoint Security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그렇다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측면에서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 키워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두 번째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면 둘 다 통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요즘에 많이 궁금한 부분들 챗GPT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주는 의미가 뭘지를 좀 더 디파인하기 위해서 챗GPT로 한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챗GPT의 결과를 보니까 명확한 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먼저 보시는 데피니션 측면에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 플랫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디펜던트 시스템, 독립적인 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성하는 부분들이 실제 인티그레이션이다. 굳이 한국어로 얘기한다면 연계,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 연계, 연동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도입하시고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더 고민해 보신다면은 콘솔리데이션에 대한 핵심은 지금 보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기술에 지금 보시는 하나하나에 대한 보안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보안 제품을 도입하고 또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벤더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실제 그 보안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측면의 핵심은 API인데요. 이제는 엔드포인트 하나가 아니라 엔드포인트 주변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있는 그 엔드포인트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드포인트의 선정과 고민하실 때는 그 API가 그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방해성 측면에서 가장 두 부분인 이 컨솔리데이션과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할 것이냐가 저희와 같은 보안 벤더와 여기 계신 조직에서 보안을 담당하시는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엔드포인트 보안은 이제 엔드포인트 하나만에 대한 고민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엔드포인트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와 관계와 통합을 통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발표했던 제목은 엔드포인트, 이 엔드포인트만이 아니라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엔드포인트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엔드포인트를 운영해야 되고 앞으로의 엔드포인트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발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안랩의 엔드포인트 플러스, 안랩이 여러분의 보안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